이렇게 입고 애기 거 사러 갑니다. 단벌 사람이에요. 지금 어디를 가는 거냐면 타파웨어라고 사랑이 이유식 큐브 보관하는 용기 브랜드거든요. 근데 거기가 세일을 정말 안 하고 좀 비싼 브랜드예요. 타파웨어, 타파통. 이유식 보관 통은 다 샀어요. 지금 엄청 많이 사가지고 지금 집에 한 50개 있는데 여러 가지 접시 이런 거 보러 왔어요. 여기서 사놨어요. 아, 그러셨구나. 네. 얼마나 야무지게 사시는지.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거 사려고 거죠. 구입하고 나왔어요. 폭풍 쇼핑 현장. 폭풍 쇼핑했어. 집에 왔습니다. 아까 타파웨어 가서 산 거 언박싱을 하려고요. 근데 생각지도 못하게 너무 많이 사가지고. 뭔 소리야 이게. 제가 타파에 빠진 이유는 어쨌든 그 이유식 큐브 담는 그 냉동 용기 그것 때문에 빠진 건데 그거에 입덕해가지고 지금 이 지경까지 온 거야 내가. 순수 저의 팬심입니다. 순수 저의 타파 팬심. 엄청 비싸요 진짜. 솔직히 디자인도 별로 안 예쁘고 색깔이 너무 또 알록달록하고 내가 딱 봤을 때는 다이소에서 파는 한 2,000원짜리 그런 것처럼 생겼단 말이에요. 이렇게 접시 4개 세트에 막 6, 7만 원 하고 그래요. 엄청 비싼 거죠 그러니까. 이제 조금만 크면 이런 데다 뭐 간식 담아주고 과일 담아주고 그럴 때 되게 유용하다고 어머니께서. 우리가 쓰기에도 꽤 편해 이거. 우리가 쓰기에도 편하고 진짜 가벼워요. 그리고 이거는 어머님 추천이야, 그치? 어머님이 똑같은 접시를 오빠 어릴 때부터 썼어. 오빠 아기 때부터 쓰셔서 지금까지도 엄청 잘 쓰고 계신데요. 이거 무조건 사라고 얘기해 주셔서 무조건 샀어요. 그냥 만만하게 주기 좋아. 만만하게. 아 그리고 이거는 예상치 못한 소비. 보자마자 그냥 내가 뿅 가가지고 이거 살 거야. 되게 희한한 거에 꽂히더라고. 짜란. 이거는 실리콘 지퍼백이에요. 실리콘 지퍼백인데 제가 이거에 반한 이유가 매장에 샘플로 나와 있는 거를 제가 이렇게 닫아봤거든요. 밀폐가 진짜 대박인 거야. 엄청 공기 한 방울 들어가지 않는 그런 밀폐인 거야. 저는 깜짝 놀라가지고. 그리고 재사용이 잘 되니까 그건 좋겠더라. 비닐 너무 낭비하지 않고. 짜잔 이렇게 완전 완벽 밀폐가 되더라고요. 이거 반해가지고 샀는데 솔직히 이걸 어떻게 쓸지 나도 궁금하다. 근데 왠지 저렴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엄청 비쌌어 이것도. 근데 왠지 집에 있으면 쓰게 되지 않을까? 이건 뭘까? 컵. 뭘까? 제가 아까 얘기했던 컵입니다. 플라스틱 컵. 조금만 크면 이제 컵으로 물 먹는데 깨지면 애기들 다치거든요. 얼마 전에 우리 조카들이 다쳐가지고 형님네 애들이 쌍둥이 애기들이 있거든요. 그 애기들은 이제 만 4세인가? 만 5세가 다 돼간다. 만 5세? 유리로 된 컵으로 물을 마시다가 깨트려가지고 발에 유리가 박혀가지고 다친 거예요. 치운다고 치웠는데 조그만한 조각이 어떻게 탁 해가지고 그래서 애기들 선물로 이거 사자 해서 애기들 거 사는 김에 사랑이는 당장 필요 없지만 사랑이 것도 미리 산 거예요. 세일하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 쌍둥이 형님네 애기들 선물 드릴 거, 이거는 미래의 사랑이 거. 짠 이렇게 생겼어요. 이 색은 예뻐. 이 색은 예뻐. 이렇게 머그컵 세트를 샀고 과연 언제쯤 이걸 쓸 날이 올 것인지. 접시 조금 이렇게 오목한 거 하나 더 세트로 샀어요. 짜란 이거는 이렇게 제가 얘기했던 그 형광색 초알록달록한 그 세트밖에 없어가지고 여기가 진짜 비싸가지고 이렇게 산 게 거의 30만 원어치예요. 제가 왜 이렇게 할인하는 날 많이 산 건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거는 거기 계시는 직원분께서 영업을 너무너무 잘하셔가지고 오빠랑 저랑 완전 홀린 듯이 사버린 템이에요. 직원분께서 거기에 있는 모든 종류의 물병이랑 텀블러에 다 이걸 넣어서 이렇게 닦는 걸 시범을 보여주시는데 이게 이렇게 되게 커 보이잖아요. 솔이 엄청 길어가지고. 근데 얘가 안에는 뼈대가 얇아서 입구가 완전 작은 텀블러 같은 거 있죠. 거기에도 그냥 이렇게 쉽게 슉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왜 텀블러 같은 게 닦을 때, 설거지할 때 문제가 뭐냐면 입구는 작은데 안에는 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입구에 맞춘 소를 사면은 안에가 좀 안 닦이는 느낌이 난단 말이죠. 근데 얘는 이 대는 작은데 이 솔의 길이 자체는 길어가지고 얘를 이렇게 쑥 밀어 넣으면은 얘가 이렇게 긴 솔이 안에 텀블러를 정말 깨끗하게 닦아준대요, 얘가. 그래서 이거를 엄마들이 그렇게 찾는다고. 이게 완전 인기템이어가지고 두 개인가 밖에 안 남았다고. 지금 가져가셔야 된다고 막 저희 앞에서 직접 막 하나하나 다 시범을 보여주시는데 저희가 완전 뿅 간 거예요. 특히 오빠가 딱 자기가 머릿속에 그리던 제품을 만났다면서 생긴 거는 꼭 무슨 화장실 청소 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퍼런색 안 예쁘게 역시 생겼지만 그래도 진짜 이건 유용할 것 같아요. 왜냐면 애기 키우면은 특히 외출할 때 텀블러 같은 거, 물병 같은 거 쓸 일이 많거든요. 지금도 많은데 애기가 크면 클수록 앞으로 얼마나 더 많겠어요. 이거는 어머님의 부탁으로 산 알뜰 주걱입니다. 알뜰 주걱. 어머님 알뜰 주걱 너무 낡았다고 하나만 사다 달라고 부탁하셔가지고 알뜰 주걱을 샀고, 그리고 이거는 이만큼 샀더니 사은품을 주신 거예요. 이렇게 크다란 사은품을 주셨어요. 이런 통이에요. 쌀통이에요, 쌀통. 사랑이 저희가 먹는 쌀 말고 유기농 쌀 먹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어른 쌀이랑 분리해서 보관하고 있는데 그 보관통이 마음에 안 들었는데 진짜 잘 됐어요. 딱 여기다가 사랑이 쌀 여기다 보관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완전 필요한 템을 사은품으로 받아왔고, 사은품 하나 더 있어요. 짜란! 이거 오빠가 진짜 갖고 싶어 했던 건데 요런 엄청 조만한, 엄청 손바닥만한 밀폐 용기예요. 이것도 밀폐가 기가 막히게 되더라고요. 진짜 타파는 최고 장점이 밀폐가 정말 잘 된다는 거. 제가 맨 처음에 타파에 빠진 이유도 밀폐력 때문이거든요. 타파가 맨 처음에 옛날에 우리 엄마 시절부터 유명했었는데 그때 유명했던 이유가 김치통으로 유명했대요. 왜냐면 밀폐가 너무너무 잘 되는 김치통이다 해서 유명했대요. 그래서 저도 사랑이 큐브 보관할 때 진짜 제일 최고 중요한 게 밀폐력이거든요. 이유식 책 보잖아요? 그럼 이유식 책에서 진짜 많이 강조하는 게 큐브 할 거면은 큐브 보관할 때 밀폐력이 정말 중요하다. 밀폐력에 신경을 많이 써라. 책에 그렇게 나와요. 그 정도로 큐브 보관할 때 밀폐력이 정말 최강 중요해가지고 어떻게 보관할까 제가 정말 많이 알아보다가 타파로 결정을 한 거거든요. 타파가 그 정도로 밀폐가 잘 돼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사랑이 큐브 보관한 용기 싹 다 타파로 하고 있는데 이것도 밀폐가 잘 되네. 제가 도대체 오빠한테 이거를 왜 가지고 싶었냐 물어봤는데 고기 먹고 뭐 소금이라던가 아니면 막 양념장, 쌈장 이런 거 애매하게 쬐끔 남을 때 있잖아요. 그거 버리기는 아깝고 뭐 어디다 보관하기엔 너무 거창하고 그럴 때 이런 통 있으면 진짜 유용하다고 자기 이 통을 진짜 원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딱 원하는 걸 사은품으로 받아버렸지 뭐예요. 너무너무 즐거운 쇼핑이었다 진짜. 이게 새로 산 뉴 침대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2주 동안 구웠어요. 침대 2주 동안 구웠어요. 베이크아웃이라고 침대 냄새 빼는 거 있거든요. 소미. 그래서 2주 동안 냄새 뺐는데 냄새 거의 다 빠져서 오늘 애기 방으로 이 침대 옮기려고요. 사랑이 어차피 새 보조기 차가지고 침대가 넓어져도 의미가 있을까 싶긴 하지만 보조기 차고도 뒤집을 수 있다고는 하니까 한번 옮겨보려고요. 아기 침대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니까 이제 안녕이다. 여기까지 왔어. 애기방 지금 이렇게나 비어져 있어요. 여기 원래 애기 침대가 있었는데 애기방 에어컨이 여기 달려 있거든요. 근데 이 에어컨 바람이 이렇게 이쪽으로 와요. 그래서 이쪽에 두면은 안 될 것 같아서
여기 딱 창문 앞에 요 공간 있죠. 요 공간이 유일하게 에어컨 바람이 직방으로 오지 않는 공간이어서 여기다 두려고요. 여기다 두면 단점이 커튼 열고 닫고 창문 열고 닫을 때 좀 불편할 것 같아서 그게 좀 걱정이긴 한데 일단은 그렇게 하는 걸로. 그리고 여기에는 기저귀 가리대랑 3단 트레이 있는데 일단은 빼뒀고 다시 넣을 거예요. 다시. 애기방 원래 무지무지 예쁜데 저희 집에서 제일 예쁜 곳이 애기방인데 이 멋짐 빼니까 완전 너무 더러워가지고 더러운 모습만 보여드리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쉽지만 여기다가 어쨌든 설치를 해줄 거예요. 오빠가. 제가 애기 보고 있는 동안. 이 구도의 약간의 문제점은 이 벽 고정 패드가 바닥에 고정하는 게 아니고 벽에 밀어서 고정하니까 커튼을 닫아놓고 못 열든가 열어놓고 못 닫든가 그걸 다시 안 열면 그럼 이 커튼을 자르자. 자르면 쓸 수 있잖아. 아니면 이 벽에 붙여서 이렇게 가로로 놓는 것도 되긴 해. 여기도 에어컨 바람 안 와. 이쪽 벽도. 여기가 오지 여긴 안 와. 근데 그러려면 얘를 옮겨야 되긴 하지. 침대가 거의 여기까지 나올 것 같은데 이게 너무 문 열자마자 그래서 난 그것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애기가 이 끝에서 자면은 바깥에 소리나 이런 거 너무 잘 들릴까 봐. 막 손에 실실 갔다 오고 막 이럴 때. 애기방 뉴침대 설치가 끝났고 그거에 맞게끔 애기방 구조를 싹 다 바꿨어요. 애기 침대가 들어오니까 구조를 싹 다 바꿔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구조를 바꾼 방을 소개를 드릴 건데 그 애기 침대 여기 들어온 그 날과 같은 날은 아닙니다. 그날 오빠랑 저랑 둘 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뻗었고 지금의 이 아기방 구조가 완성되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어요. 왜냐면 정말 최적화된 동선을 짜기 위해서 애기방 구조를 계속 고쳤거든요. 매 순간순간이 전쟁이기 때문에 최대한 힘을 아낄 수 있는 동선으로다가 애기방 구조를 딱 짜가지고 지금 딱 완성돼서 촬영을 하려고요. 원래는 이 애기 침대보다 이걸로 바꾸기 전에 그 나무로 된 애기 침대 있잖아요. 스토켓 유슬리피라는 그 애기 침대가 진짜 예뻐요. 사실 그 애기 침대가 불편한 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정말 너무너무 예뻐서 산 건데 그 침대일 때 애기방 룸투어를 했어야 됐는데 아무튼 이렇게 문에서부터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오면은 먼저 여기 애기 기저귀가 있고요. 기저귀 가리대에 애기 기저귀를 꽂아놓는데 기저귀 가리대에 있는 기저귀가 다 떨어지면 여기서 보충을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공기청정기랑 제습기가 있어요. 애기가 있을 때는 안 틀어두고 애기 없을 때 습도 팍팍 떨어뜨려 놨다가 애기 잘 때는 제습기를 끄고 재우고, 그리고 이 위쪽에 이렇게 에어컨이 있고 여기 이렇게 수납 공간이 북박이장이 쫙 있어요. 요 옆에 북박이장은 애기 물건을 안 넣고 그냥 애기 없을 때 저희가 쓰던 물건들 그대로 넣어놓고 쓰고 있고, 이 서랍 안에도 안 입는 옷들 넣어놓는 용이고 딱 이 세 칸만 애기 물건 넣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애기 물건이 충분히 다 들어가더라고요. 왜냐면 여기 이렇게 트롤리도 쓰고 있고 기저귀 가리대 옆에도 수납 공간이 있어서 이 정도 수납 공간이면은 충분하더라고요. 여기 전반적인 모습들은 이렇고, 애기 방에는 단 하나의 물건도 필요 없는, 이유 없는 물건들이 없고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 방에 들어오게 된 것들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소개를 해보자면, 온습독에 완전 필수고, 사랑이는 보조기 때문에 레깅스를 입어야 돼가지고 좀 많이 더워해서 실내 온도 22도에서 23도 초반대로 맞춰두면은 딱 좋더라고요. 제가 추천했었던 쪽쪽이 살균기, 여분 쪽쪽이도 이렇게 갖다 놓은 거예요. 왜냐면은 쪽쪽이가 뭐 바닥에 떨어지거나 이래가지고 급하게 바꿔야 될 때 그리고 사랑이 100일 때 찍은 사진, 그리고 이 위에 두 칸은 둘 다 아기띠 보관하는 용으로 쓰고 있어요. 이 아기띠가 이렇게 딱 보관하는 곳을 어디다 눈에 안 보이는 곳으로 딱 정해놓지 않으면은 정말 지저분하게 바닥에 막 풀러놓게 되어 있고 뭐 여기저기 다 나뒹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딱 공간을 정해서 이렇게 넣어가지고, 안 보이는 곳에 넣어가지고, 하지만 손에 정말 굉장히 잘 닿는, 여기 아기띠는 제가 쓰는 용 아기띠가 들어있어요. 베이비변 아기띠. 그리고 이 밑에는 남편이 쓰는 용 아기띠가 들어있어요. 이거는 포근의 아기띠랑 힙시트. 저는 아기띠 말고 이 힙시트도 되게 잘 써요. 이 힙시트 만도. 그리고 이 맨 밑에 서랍에는 이거는 지퍼백, 애기용 지퍼백이고, 그리고 이건 노시부라고 애기들 콧물 빼는 기계인데 임신했을 때 산 거 그거고, 그리고 저희가 쓰는 물따로 물티슈, 원래 여기 가득 물따로 물티슈 들어있었는데 지금 엄청 많이 써가지고 딱 한 개 남은 거예요. 물따로 물티슈라고 왜 이렇게 쓸 때마다 물 부어서 쓰는 물티슈인데 성분이 진짜 완전 좋아가지고 정말 안심해서 쓸 수 있는, 제가 완전 물티슈 초 강추했던 그 물티슈고, 그리고 사랑이 기저귀 발진이랑 지루성 두피 때문에 처방받았던 약, 소베만 기저귀 가리대 너무너무 잘 쓰고 있고, 기저귀 가리대 옆에 이렇게 사랑이가 기다리면서 볼 수 있게끔 이런 것들을 붙여놨고, 그리고 여기 붙여놓은 요거는 애기 이제 외출할 때마다 기저귀 가방을 챙겨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뭘 꼭 하나씩 빼먹는 거예요. 꼭 챙겨야 되는 것들 있죠. 그런 거 여기다가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외출하기 전에 맨날 이거 보면서 애기 기저귀 가방 챙기고 챙길 거 챙기고, 이 기저귀 가리대 밑에 요 공간은 애기 빨래 나오는 거 그때마다 여기다가 넣고 있어요. 애기 빨래함. 그리고 요 옆에 요 공간은, 여기에는 기저귀를 채워놓으면 딱 좋아요. 사랑이 낮에 차는 기저귀, 밤에 차는 기저귀. 그리고 사랑이가 요즘에 바디수트랑 레깅스 조합으로 맨날 입거든요. 그래서 요 칸은 바디수트가 들어있고, 여기 요 칸에는 레깅스가 들어있는데, 그리고 여기는 양말이랑 헤어밴드, 잡다한 액세서리들 그런 거 들어있고, 그리고 기저귀 가리대 바로 옆에 기저귀를 버릴 수 있는 매직캔, 육아 국민템 또 나옵니다. 매직캔. 이거는 소미 때문에 출산 전부터, 한참 전부터, 한 5년 전부터 소미 배변 패드 버리는 용으로 쓰던 쓰레기통인데 육아하면서 몇 개 더 샀어요. 그래서 이렇게 열면은 냄새가 차단이 돼가지고 기저귀나 강아지 배변 패드 버리는 용으로 찰떡입니다. 이렇게 버리면 돼요. 아, 그리고 저 통은 저기다가 왜 빼둔 거냐면, 원래 이 소베만 기저귀 가리대 이게 세트로 나오는 제품이고 여기에 이렇게 끼워가지고 수납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이거를 제가 왜 빼놨냐면은, 제가 기저귀를 갈 때 제 키가 딱 이 테두리가 닿는 위치가 제가 제왕절개한 수술 부위 있죠. 이렇게 기저귀를 갈면은 딱 이 부분이 수술 부위에 닿아가지고 여기가 너무 아픈 거예요, 진짜. 그래서 얘를 이렇게 빼놓은 거예요.
이거 있으면은 좀 그래도 편할 것 같긴 한데 위치가 너무 아파요, 여기가. 지금도 살짝만 닿았는데 좀 아파요. 제가 이거 수술하고 나서 원래 관리를 좀 해줘야 돼요. 그 뭐 시카겔 같은 거 붙이고 수술 부위 흉터 잘 아물게끔. 근데 제가 육아 때문에 너무 바빠가지고 여기 관리를 아예 못한 거예요. 아예. 그래가지고 지금 좀 그 켈로이드인가? 그게 살짝 좀 보이거든요. 수술 부위가 이렇게 좀 징그럽게 부푸는? 그리고 이렇게 3단 트롤리가 있어요, 여기에는. 일단 가제선 수건이랑 밤에 트는 조명이랑 그리고 사랑이 요즘에 막수하고 자기 전에 양치하고 자거든요. 그래서 치약. 이 치약 성분 되게 좋아요. 불소 농도 딱 맞춤으로 구입을 한 거고 그리고 물따로 물티슈 있고 그리고 사랑이 먹는 유산균 요거 먹이고 있는데 이거 다 먹으면 다른 걸로 바꾸려고요. 그리고 사랑이 기저귀 발진 있을 때마다 수도크림 바르거든요. 수도크림 여기 있고 면봉이랑 체온계 있고 여기 네임펜이 왜 있는 거냐면 물따로 물티슈는 5일 만에 소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방부제 성분이랄까요? 이런 성분이 아예 안 들어가 있어요. 정말 성분 좋게 들어간 거라서 5일 만에 이 물따로 물티슈 꼭 소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날짜를 꼭 써놔야 돼요. 그래가지고 여기 네임펜이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항상 이게 양이 너무 많이 들어있어가지고 절대 5일 만에 소진을 다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아까워가지고 애초에 이 물따로 물티슈에 물을 넣기 전에 안에 있는 건티슈를 좀 빼가지고 다른 데 보관해뒀다가 그 건티슈는 따로 쓰고 그럼 안에 있는 거를 다 소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사랑이 몸에 바르는 로션은 이거 쓰고 있어요. 아토팜 거. 이거 되게 좋아요. 몸에 바르는 건 저는 제형을 정말 신경을 많이 써서 골랐거든요. 진짜 이것저것 많이 써봤어요. 그러다가 이거 정착한 건데 몸에는 로션을 싹 다 바르고 거의 바로 옷을 입히잖아요. 너무 촉촉해가지고 끈적끈적하게 남아있으면 옷이 잘 안 입혀지고 그렇다고 너무 보습이 안 되면 피부가 거칠거칠해지고 이래가지고 보습이 좀 잘 되면서도 촉촉하면서도 이게 좋은 게 바르고 나면 정말 금방 싹 흡수돼요. 이건 몸에 쓰는 거고 얼굴에 쓰는 건 이거예요. 사랑이 얼굴에는 요거 에스트라 거 발라주고 있어요. 에스트라 베이비 라인이 나오거든요. 이 에스트라 더마 베이비 로션. 얼굴에는 이거 딱 하나만 발라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칸에는 제가 엄청 강추했던 엄마 턱바지 있잖아요. 엄마가 아는 턱바지. 그리고 밤에 트는 조명. 그리고 알코올 수압 있고 그리고 마지막 요 1층 칸에는 사랑이 외출복이 들어있습니다. 외출복. 자, 트롤리 옆에 여기는 짜라란 캠프밸리 수유 의자. 이 수유 의자랑 세트인 수툴이 원래는 이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짜란 이거예요. 이거를 왜 여기다 갖다 놓은 거냐면 사랑이가 이제 보조기를 차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기저귀를 갈 때 보조기를 풀 때 그 보조기를 둘 공간이 필요하더라고요. 바닥에 두면은 아기가 이제 기저귀 갈이 돼서 좀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바닥까지 주우러 가는 사이가 좀 불안해가지고 바로 옆에다가 보조기를 좀 놔뒀으면 좋겠는데 여기다가 놓자니 여기 물건들도 다 계속 써야 되는 건데 좀 그래가지고 이거는 어머님께서 주신 수툴인데 사랑이가 보조기를 차고서부터는 잘 밤에 못 자요. 그래서 애기띠하고 안고서 많이 자거든요. 근데 애기띠를 하고 계속 서 있을 수가 없잖아요. 다리가 아프고 어른도 자야 되니까. 근데 사랑이가 이 수유 의자에 앉으면은 사랑이 다리가 이 수유 의자에 닿거든요. 그럼 다리가 닿으면은 깨요. 근데 스툴에 앉으면은 다리가 안 닿아요. 사랑이 다리가 바닥에 안 닿기 때문에 이 스툴에 앉으면은 안 깨요. 그래서 스툴을 갖다 놓은 거고. 그리고 이 수유 의자 겉에 씌워진 이 천 있잖아요. 이 천은 제가 예전에 한 3년 전, 4년 전쯤에 자주에서 소파 덮으려고 구입한 그 천이에요. 이거 브이로그 찍었었는데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그때 산 천을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완전 좋아요. 왜냐하면 캠프밸리가 이 겉에 있는 이 천이 분리가 안 돼서 세탁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겉에 뭘 이렇게 씌워서 겉에 거를 세탁을 해야 돼요. 자, 그리고 드디어 침대가 나왔습니다. 짜라짜란 짠. 아, 그리고 커튼이죠. 커튼. 충분히 열고 닫을 수 있더라고요. 이렇게 침대 가드가 막고 있어도 애기 침대 그 옆에 어른이 잘 수 있게 이렇게 토퍼를 깔아놨습니다. 원래는 슈퍼싱글 토퍼인데 너무 넓어가지고 이렇게 반 접어서 쓰고 있고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베개가 2개가 있죠. 이렇게 왜 베개를 2개 쌓아놓은 거냐면 남편이 여기서 잘 때 코를 너무 골아가지고 아기가 코 고는 소리에 깰까봐 베개를 2겹 하면은 코를 덜 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잘 때는 꼭 이렇게 베개를 2겹을 하더라고요. 여기서 어른이 자고 이제 여기서 아기가 잡니다. 짜자잔. 아기 침대 공간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원래는 알레르망 냉감 패드를 깔거든요. 냉감 패드에 뭐가 좀 묻어가지고 지금 그거를 세탁하느라고 이건 어른 이불인데 임시로 이렇게 어른 이불을 깔아놓은 거고 여기 이렇게 동그랗게 깔려져 있는 거는 예전 애기 침대 쓸 때 깔던 애기 침대 패드를 이렇게 임시 방편으로 여기 이렇게 깔아놓은 거고 사랑이가 보조기 차고 자야 되잖아요. 근데 보조기가 차면 다리가 이렇게 위로 들려 있어요. 그래서 양 옆에 무언가 좀 받쳐줄 수 있는 높은 베개를 양옆에 받쳐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랑이를 여기 두고 다리를 이 위에 이렇게 올려놓고 자야 돼요. 여기를 그래서 꽤 높게 해줘야 돼요. 여기서 이렇게 잡니다. 여기 인형들 있고 여기 애기 캠 헤이홈 거 쓰고 있어요. 이 위에는 이렇게 시계랑 그리고 이거 애기 출산했을 때 선물 받은 금줄인가? 뭐 밖에 나쁜 기운 들어오지 말라고 해놓는 금줄 여기 이렇게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좀 숨겨진 공간인데 밤에 막수할 때 조명 하나 딱 틀고 막수하는데 이게 이케아 조명인데 틀면 조명이 너무 세가지고 겉에 수건을 이렇게 덮어둔 거예요. 밤에 저기서 막수하고 여기서 보조기를 채우고 여기서 아기띠를 해가지고 애기 재워서 여기서 이렇게 눕힙니다. 밤마다 저의 루틴이 담겨있는 방이에요.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방에만 있어야 돼요. 사랑이 지금 자고 있고 보조기 이렇게 차고 자고 있어요. 깼다. 오늘 갑자기 몸이 으슬으슬 춥고 어지러워서 지금 병원 가서 코로나 검사 받고 왔는데 양성이 뜬 거예요. 확진이 된 거예요. 저 처음 걸려요. 코로나 처음 걸려요, 완전. 사랑이 조정기 더 빡센 걸로 바꾸고 22시간으로 바뀌었잖아요. 원래는 잘 때만 차는 거였는데 22시간 착용으로 바꿔서 그냥 하루 종일 계속 밥 먹을 때 빼고 차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밤에 안 자요. 못 자요. 왜냐면 지금 시기 애들이 이제 문 열지 말고 지금 열이 많이 나는데 이거 섞어 드는 거 그냥 얼마 어떻게 먹이면 되는 거지? 어떡해. 열이 한 39도? 정말 아이고 이렇게 됐어야지. 너 열 조금 떨어졌어. 몇 도야? 38도대로 떨어졌어. 38.9, 38.6. 열라요에 기록할게. 약을 이렇게 처방받아 왔어요. 이게 타이레놀 계열이고 이거 먹고도 콧물 나면 이거 먹이고 이거 먹고도 열 나면 이거 먹이고 기침 가래 항생제 이렇게 처방을 해주셨어요. 지금 바로 이거를 먹였는데 먹이고 지금 1시간 정도 돼서 열을 재봤더니 좀 떨어졌어요. 먹는 거 안 먹을까 봐 걱정했는데 분이 잘 먹었고 지금 또 보라 떨어졌다고 해요. 근데 여보 병원 가기 전에 분명히 37.3도 막 이랬거든? 정상이었는데. 근데 여보 병원 갔다 오니까 39도가 돼 있어. 사랑이가 요즘에 젖꼭지를 좀 답답해해요. 저희가 아직 2단계 먹이고 있거든요. 근데 그래도 답답해하긴 하는데 잘 먹긴 먹어서 안 바꾸고 있었는데 아프잖아요. 아프면 애들이 잘 못 먹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 먹는 속도가 너무 느려져가지고 4단계에 사놓은 게 있어가지고 이걸 빨리 열탕을 해놓으려고요. 지금 빨리. 무엇보다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해. 잠깐만 나 전화가 와가지고. 박수정님 맞으세요? 코로나 역학조사 때문에 연락드렸는데요. 네. 선생님 오늘 그 병원에서 코로나 확진 받으신 거 맞으시죠? 키랑 몸무게 어떻게 되세요? 이게 더 콸콸 나오는 젖꼭지예요. 어쨌든. 그래서 좀 콸콸 나오면 더 잘 먹지 않을까 해가지고 열탕 하려고요.
아, 그리고 제 약은 이렇게 처방받아왔어요. 이게 이제 기침약이라고 하셨고, 이거는 매번 3번 먹으라고 하셨고, 이렇게 아침, 점심, 저녁 약을 이렇게 따로따로 해주셨어요. 여보, 저기 여보는 배 안 고파? 어, 안 고파? 응. 그리고 나 되게 고픈데. 아, 나도 좀 고프긴 해. 여보, 우리 뭐 하나 시켜 먹자고. 뭐 시켜 먹을래? 여보 먹고 싶은 거, 여보 아프니까. 생각해보니까 이걸 안 먹었더라고요. 오트밀 밥이에요. 아. 슈. 슈. 아. 냠냠냠냠냠냠. 슈. 냠냠냠냠. 맘마. 그렇지. 냠냠냠냠냠냠. 아요 맘마. 고기밥. 아주 다 뱉었어. 먹기 싫어. 냠냠냠냠냠냠냠냠. 냠냠냠냠냠냠냠. 휴. 물. 보기만 해. 어떡해. 물 고절하네. 휴. 물이에요. 꿀딱꿀딱. 물 안 먹을 거야? 아이씨, 그렇지. 이거 튀김에 간장 소스 필요 없죠? 필요 없어. 그냥. 최고가 38.3도고 최저가 37.8도. 다행이다. 사랑이 이유식 먹이는 거 시도하는 동안에 오빠가 이렇게 이쁘게 담아줬어요. 떡볶이 시켰거든요. 너무 배고파가지고. 떡볶이 안 먹은 지 엄청 오래됐는데 갑자기 떡볶이가 땡겨서. 왜 이렇게 맛있지? 지금 밤 12시 반인데 사랑이 열이 다시 올라서 39.4도가 돼서 약 한 번 더 먹였어요. 간격 맞춰가지고 약 먹였고 평소랑 달리 너무 심하게 잘 잔다 싶었는데 그 자는 게 아니라 열 때문에 기운이 빠져서 열 기운 때문에 그런 거였어요. 열 기운 때문에. 카메라를 킨 이유는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 열나요 어플 진짜 좋네요. 애기들 열나면은 진짜 이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체온하고 먹은 약 입력하면은 이제 약마다 간격이 다 다르고 지금은 무슨 약을 먹어야 되지? 지금은 무슨 약 먹어야 되지? 이런 게 되게 헷갈리고 그런데 여기서 지금 뭘 먹이세요? 지금 뭘 먹이세요? 지금 약을 먹인 지 몇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금 열 체크 하세요? 열 체크 안 하면 열 체크 해야 되는데 안 했어요? 계속 알림을 보내가지고 진짜 좋네요. 애기가 열나면 혼비백산이 되거든요. 근데 이 어플이 계속 이렇게 챙겨줘서 엄청 추천이고 그리고 하루에 이제 정량의 약이 얼마인지 헷갈리잖아요. 그리고 정신없이 약 먹이다 보면 그거를 계산할 정신이 굉장히 검색해보고 막 해야 되니까 정신이 없어요. 그리고 약을 교차 복용까지 하면은 계산하기가 헷갈릴 수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그래프로 나와 있어요. 그래프로 지금 얼마를 먹였고 얼마까지 더 먹일 수 있는지 이런 걸 다 알려줘서 그리고 타임라인 이것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타임라인도 다 나와 있어가지고 이거 하나만 보면은 사랑이가 언제 열이 났고 지금 얼마나 떨어졌고 뭐 이런 거를 쭉 보여주니까 그리고 이렇게 그래프도 보여주고 저는 목이 아까보다는 조금 더 부었어요.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이게 머리가 어지러운 건지 내가 정신이 없는 건지 살짝 헷갈려서 제 증상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너무 이렇게까지 열이 오른 게 처음이라서 너무 많이 걱정되고 안 그래도 교정기 때문에 교정기를 너무 힘들어해서 안 그래도 힘들어하는데 이것 때문에 더 힘들어해가지고
속상하네요. 사랑이 코로나 4일차입니다. 4일차. 4일 동안 진짜 초죽음을 맛봤습니다. 열이 안 떨어져서 그 잘 먹던 이유식도 거부, 분유도 거부, 다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열 떨어뜨리려면 해열제를 먹어야 되는데 해열제가 진짜 맛이 없거든요. 그것 때문에 입맛을 버렸는지 약도 먹기 싫다고 막 뒤집어지도록 오는 거 억지로 막 붙잡고 먹이고. 해열제는 반드시 어. 시럽 종류 된 걸로 달라고 얘기를 해야 돼. 그러니까 해열제든 뭐든 애기 약은 무조건 가루 말고 시럽으로 된 걸 구입하시는 걸 정말 추천드려요. 왜냐면 가루는 진짜 너무 맛이 없어서 애기가 막 헛구역질해요. 아니면 심하면 분수토까지 한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신생아 때보다 더 못 자고 더 못 먹는 생활을 했어요. 진짜 초 역대급 육아 난이도인데 코로나까지 와서 정말 마른 하늘에 날벼락도 이런 날벼락이 없었는데 그래도 4일째 된 오늘 열은 떨어졌어요. 근데 열이 지나고 애기들은 코로나 열 지나고 나면 코가 막히고 기침을 하거든요. 사랑이가 코 막힌 게 또 오늘 너무 심해서 임신했을 때 사둔 노시부 처음 썼는데 와 진짜 너무 이제 너무 싫어해가지고 그것도 완전 전쟁이었습니다. 아무튼 이거는 사랑이가 아프기 전에 구입을 한 건데 한참 전에 도착을 했는데 교정기에 코로나에 온갖 순환을 겪느라고 얘를 못 뜯었어요. 왜냐면 이게 사랑이 장난감 초대형 장난감이거든요. 애기 볼풀입니다. 볼풀장 아시죠? 볼풀장. 이거 왜 샀냐면 사랑이 신생아 친구 있잖아요. 신생아 친구네 집에 갔을 때 볼풀장이 있었는데 사랑이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렇게 뚜껑이 있는 거예요? 볼풀장을 진짜 뭐 할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렇게 막 현란하고 알록달록한 거 말고 진짜 막 인스타 감성에 예쁜 볼풀장도 있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 화려한 이걸 산 이유는 사랑이가 뽀로로 국민문짝을 진짜 너무 좋아하잖아. 그래서 이게 뽀로로 볼풀이에요. 뽀로로 볼풀. 그래서 이것도 좋아할까 싶어서. 나는 이 루피가 뽀로로에 나오는 왠지 처음 알았다. 나도 처음 알았다. 짜란. 여기도 이렇게 볼이 들어있는데 이 볼로는 택도 없대요. 이게 100개고 200개를 더 사야 된대요. 200개나? 이걸 사니까 추천 목록에 얘가 뜨더라고요. 다들 이거를 같이 사시더라고요. 좋아죠. 그거 한 번에 물에 풀어가지고 세탁기에다 이렇게 말려야 되겠다. 아니 이거 세탁기 돌리면 된대. 세탁망에 넣어가지고 세탁기 돌리면 된대. 좋은 생각이야. 완전 꿀팁이지. 센스 있으시네. 바람 넣어야 되는 거다. 어떻게 해? 너무 힘들겠는데? 바람은 기계 살까 봐. 위에까지 있어가지고 이 병이 다 났거든 하자. 거의 다 나왔잖아. 이제 잘 논다고. 바닥이. 이거 냄새 빼야겠다. 냄새 많이 난다. 여러분 이거 냄새 많이 납니다. 이거 환기 잘 되니까 냄새 좀 며칠 빼야겠다. 이렇게 뽀로로 캐릭터들 앞에 있어요. 루피 귀엽다. 사랑이는 어떤 캐릭터를 제일 좋아할까? 천사들이 노는 공간입니다. 이것도 들어있어요. 바람 넣는 거. 아마 엄청 고생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공기주입기 자꾸 찾아보고 있어. 자동? 응. 그리고 이것도 샀는데 이거는 박스 미리 다 뜯어놨어요. 이거는 마스크. 이거 오빠가 쓰는 마스크지? 나 원래 출근할 때 항상 끼는 마스크인데 지금 우리 로나니까 집에서도 끼니까 로나용 마스크. 이거는 사랑이 열 내릴 때 썼던 열 패치예요. 애기들 이마랑 목 뒤에 붙여주는 열 냉각 패치라고. 열 냉각 패치. 고열일 때는 효과가 좋을 순 없지만 진짜 없는 것보다 나아. 저는 이거보다 더 좋았던 게 그냥 애기 가재 손수건 있잖아요. 그거 찬물에 적신 다음에 꾹 짜서 머리 위에 덮어두잖아요. 그럼 그 시원한 게 엄청 오래가요. 근데 그 주의할 거는 지금 여름이라서 찬물이 많이 차지 않아서 괜찮은데 겨울에 너무 얼음장 같은 물을 하면 안 돼. 근데 이런 종류가 애가 막 오한이 너무 심해. 막 그럴 때는 하면 안 돼. 애한테 이거를 했더니 애가 막
부르르 떤다던가 자지러지게 깜짝 놀래고 그러면 하면 안 돼요. 그건 애가 오한기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왜 사람도 어른도 열날 때 막 추워 죽겠는데 더 춥게 하면은 너무 아프잖아요. 어쨌든 열 패치 샀는데 이미 열은 떨어졌다는 거. 보관해놨다 다시 또 쓰시면 안 쓰길 제발 바랍니다. 제발. 그냥 버리게. 그냥 버리길 간절히 바라는 물건이다. 그치? 제발 버리게 해주세요. 이거 제발 버리게 해주세요. 뚱기 안 지나가지고 버리게 해주세요.